자기가 금상 못타서 나를 자꾸 금상 주려고 저러나? 이랬는데 예수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예수님이 칭해 주셔서 부족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말씀을 통해 알면서 아버지 마음은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셨구나.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살아계신 훌륭한 아버지가 49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 집은 이제 완전 높이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약간 배가 잘 항행을 하다가 암소에 부딪혀서 그 큰 배가 깨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배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안에, 배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창문을 깨고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독립이, 강제적인 독립이 저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솔직히 양말 하나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북한 여성들 생리대 말씀하셨는데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일회용 생리대가 없어서 다 이제 천으로 써서 이제 빨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빨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왜 그런 것까지 빨아주셔서 너무 사랑하고 제가 아코디언을 하는데 손에 물이 자꾸 닿으면 손이 굳는다고 그렇게까지 해주신 분. 그러니까 세상 고생이라고 해본 적이 없고 북에서 태어났지만 농사 남들이 모내게 할 때 저는 여성은 꽃이 안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 날라리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서 살아갈 능력이 농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맨날 7살부터 딴 따라만 한 거. 저 같은 애들 보고 딴 따라라 그러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남이 일할 때 노래나 부르는 애미나이. 그 능력이 없는 저에게 갑자기 집안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는 탈북을 결심을 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그 길을 갈 수 있게 탈북민이 현재 한국에 와 있잖아요. 800대 1의 비율을 뚫고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 중에 800명 중에 한 명을 하나님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남조선 오빠들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원래 6.25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제 승양일들과 그 앞잡이 남조선 기레들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달콤한 잠에 든 북한의 행복을 깨뜨리러 한반도의 북녘 하늘을 까마귀 떼처럼 헤우며 우리를 침공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조선 오빠들이 침략자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감정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형한대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어때요? 거룩하잖아요. 중2병.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사형 현장을 가서 목격을 하고 와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연쇄살인범이랑 남조선 드라마 유포한 사람을 똑같이 십자가에 세워서 사형해요. 북한에서. 십자가 말뚝에 세워서 사람을 사형하는데 내가 이 드라마를 꼭 봐야 우리나라 조국이 국가폭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을 사람이 죽었는지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학교 때 드라마를 처음 봤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랑은 이거 모르시는 거야. 돌아오는 거라 이거 나오는 건데 북한에서 이거 사랑은 했는데 돌아오는 거야 안 하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0만 명이 다 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까지 국가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가짜 교육을 받고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는 미국의 식민지가 돼서 모든 국력, 경제력을 다 납품당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보리밥을 배불리 먹는 게 그들의 이제 노망. 한국 사람들은 보리밥, 흰쌀밥도 안 해요. 북한은 그래도 어때요? 흰쌀밥에 고깃국에 귀한 집이잖아요. 목표가. 근데 남조선은 보리밥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사람 막 죽어가는 상황에서 드라마가 북한에 막 들어오고 막 북한이 여부지동을 칠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드라마를 갖다 달라고 했죠. 저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봐라 이렇게는 안 하시고 하여튼 이예민아이 드라마 보면 사용한다지 않네? 그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땡깡 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러다 정말 조예민아이 죽겠다 싶어서 드라마 갖다 준 게 천국의 계단. 거기서 한국 오빠야들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와 그렇게 말이 엄청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주먹
목에 피도 좀 흘리면서 나무에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좀 혁명적인 컨셉이 있어야 이제 여자가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거기다가 여자가 하늘 같은 남자인데 싸대기를 때리는 장면을 중학교 될 때까지 처음 봤어요. 심지어 김치 싸대기를 남자에게, 남자 옷 입대 하늘 같은 남자한테. 근데 막 드라마보다 벌떡 일어나서 저 예민아이들 저거 완전 죄만 나겠다. 야 남자한테 좋다 이거. 그래도 남자들이 저 여자를 안 때려요. 그리고 남조선 오빠들이 정장을 입었는데 제가 본 정장핏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앞에가 이렇게 들리는 게 정장. 그게 정장핏의 이제 표본인 줄 알았는데 나 한국 오빠들은 이 배가 쏙 헐벗고 굶주린 게 분명하더라고요. 안 먹어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 오빠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자 앞에서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그 다음 또 뭐? 여자를 위해서 근데 신현준 오라버니는 천국의 계단에서 지 좋아하는 여자가 따나 새끼랑 결혼하면 결혼식 가서 깽판 나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가 눈이 멀었어. 그 여자한테 딴 놈한테 시집간 여자한테 자기 눈을 줘요. 자기가 자살하면서 막 세상에 TV 안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드라마를 딱 보고 느낀 게 예민아이 하나한테 꼼짝 못하는 이 남조선 오빠들이 6.25 전쟁 일으킬 리 없다. 그 천국의 계단이랑 6.25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딱 드라마를 보고 알았습니다. 북한이 왜 드라마 보면 사형하는지. 북한이 얘기했던 그 가장 악독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남조선 괴뢰군 이 이미지가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달콤하니까 그 오빠들하고 누가 싸우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그래서 그때 남조선 오빠랑 살고 싶어서 제가 탈북이라는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 그때 꿈이 중학교 때 드라마 보기 전에 제 꿈은 김정일 기쁨조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연주 잘해가지고 김정일 앞에서 한번 공연하면 인생이 탄탄대로 알게 보니까 리설주처럼 될지도. 근데 뭐 김정은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스타일이든 아니든 제 꿈이 그거였는데 드라마 딱 보는 순간 내 꿈은 반역이다. 왜냐면 탈북은 반역입니다. 그 반역을 중학교 때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북한 땅에 있으면 영원히 탈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천국의 계단에서부터 꽃보다 남자까지 다 보고 탈북했어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방법. 승용차를 탈 때 여자를 이렇게 머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여자가 운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북한은 여자 운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자라면 아니면 인간이라면 한 번쯤 저 남조선에 가서 한순간을 살아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 오빠들이 제가 인기 많았어요. 한 번에 몇 명의 오빠들이 따라다니면 기등으로 나오죠. 저희는 누굴 봐요? 원빈, 현빈, 성수만 한국의 탑스타만 보기 때문에 북한 일반 오빠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결혼하고 어떤 새끼를 사귀거나 여기서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다. 나 무조건 남조선에 가서 산다. 그랬더니 오래 마음에 품었더니 정말 브로커, 혼자는 못 오잖아요. 중국으로 넘겨주는 브로커가 제가 아코디언 배워주는 제자의 이모여서 정말 제가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걸 하나님 하셨다고 하죠. 뭐 제가 계획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 뜻과 맞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건데 그분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고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딱 무슨 말을 저는 이분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보고 쟤는야 북한은 아가씨를 아재라고 그럽니다. 한국은 아저씨를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통선모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아재, 북한의 아재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가씨다. 저보고 아재, 야 조선 땅에 살기 아깝소. 저 보자마자 그 말을 해요. 난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왜요? 쟤는 남조선 가면 대박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남조선 가고 싶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사람이 스파인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분에게 어머 제가 남조선 가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동지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만약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근데 어떻게 남조선을 가냐? 중국을 넘어가야 한대요. 중국을. 일단 북한 땅에서는 못 가니까 중국을 넘어가는데 중국을 어떻게 넘습니까? 두만강을 넘어서 가는데 그때 두만강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려면요? 도망강.
너무 많이 도망쳐서 도망강. 지금도 도망강은 한국에서 도망강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도망강 이렇게 하는데 그 도망강을 넘어야 된대요. 남이 다 넘은 거. 근데 거기 실탄 가지고 있거든요. 인민군 오빠야들이 국경경비들이 100m에 하나씩 섰어요. 그거 어떻게 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능력이 있대. 어떤 능력? 그 근무를 서는 오빠야들에게 2시간을 근무를 서는데 자기가 딱 도착하면 이 오빠들이 잠이 든대요. 자기가 도착하는 순간 잠이 드는데 2시간 동안 코를 고며 잘 거래요. 그럼 그때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무슨 수면제가 풍기나? 그래서 이분하고 갔는데 정말 이분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이불을 덮고 자더라고요. 인민군 오빠들이 갑자기 코를 그거 다 연극이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니까 자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잡혀 나온 다음에도 제가 어느 초소로 넘었습니다 하고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근데 너 뭐 했니? 이러면 근데 그 오빠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도 그 시간에 제가 졸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맞아서 그 사람 감옥 안 가게 되는 거죠. 그 조금 큰 그거를 멸하게 되니까 보자마자 자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야 진짜 이 여자애는 무슨 능력이 있으면 두만강 앞에 나타나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첫 탈북을 2006년에 했습니다. 두만강을 딱 넘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북한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45km 이상부터는 국내에서 비자, 여행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보름이 걸려요. 그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을 못 가게 만드는 법들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모도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뭉치는 거를 그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사범대학을 다 나오고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북한의 교육은 한국의 교육이나 전 세계 모든 교육은 에듀라고 해서 A는 안, 듀는 바뀝니다.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고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교육인데 북한은 안에 있는 교육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꽁꽁 세뇌시키는 교육이거든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오로지 장군님을 목숨 바쳐 지켜 싸우자. 뭐 축지법 이런 거나 배우던 애미 나이가 갑자기 뭘 알겠습니까? 그 두만강 나오면 그냥 이제 대사관에서 대사관이 있다고 알았어요. 한국 대사관 중국에 있다고. 거기 가면 저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만강 딱 넘으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한국 대사관에서